사면의 효과. 사면. 광복절 8.15 사면 얘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죠. 뭐 아직 어떻게 정해졌다 이런 건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런데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사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안철수, 김경수 절대 안 된다.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사면 있을 때마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된다, 뭐 이쪽 여권 인사, 야권 인사 같이 한다 중에서 항상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이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수감된 거잖아요. 유죄를 받고. 근데 드루킹 댓글의 직접적인 피해자 안철수.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근본을 붕괴한 범죄인데 절대 안 된다. 주범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어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사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뭐 가석방 정도가 아니라 사면 복권까지 다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박범계 의원이에요. 전 법무장관. 친문으로 꼽히셨던 분이잖아요. 상황이 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그럼요. 유아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관련된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사면 복권해주고 누구는 가석방 해주는 거는 그거야말로 뭐 균형을 잃은 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 보고 대상은 아니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법무부는 거기에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것이고요. 사면에 대해 사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사면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아직 어떻게 정해진 바는 알려진 게 없고요. 정치권에서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복권까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권까지 되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소개해드리죠. 자,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예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쟁 정당 상황인데 굉장히 좀 자세히 분석을 해놨어요. 지금 민주당의 친문 쪽에서도 김경수 사면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세력이 쪼그라들고 있는 친문들로서는 김경수 전 지사라도 나와서 정치적 활동을 해야 기댈 언덕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쪼그라들었다 친문이 뭔가 비빌 언덕이 필요한데 김경수 지사라도 제대로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단 분석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이런 분석도 내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김경수 사면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친문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돼 날아올라야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같이 뜨면 좋을 게 없다. 상당히 묘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종욱 전 행정관, 오창석 평론가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종욱 전 행정관. 네. 김경수 전 지사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면되고 복권까지 된다. 그럼 이게 민주당 내에 어떤 영향을 불러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친문 586들이 지금 분화 중인 상황인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컷오프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내용 확대명이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확실히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5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입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확이진 확실히 2등은 박용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건 한 자리잖아요. 그럼 상황을 아시는 거잖아요. 친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친문 자체가 정치적인 활로를 뚫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서른 의원, 강병원 의원 이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알 수 없고 만약에 못 올라오게 되면 아주 상황 자체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친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김경수 전 지사를 호출할 수 있고 호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민당 정치의 중심축이 좀 이동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을 같이 보지 않아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합니다만 친문 정치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정치가 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휩쓸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정상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아니 친문이 자기 정치적 활로를 위해서 저희 사면이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면이 된 김경수 전 지사를 끌고 와서 정치를 하게 되면 김경수 지사가 오케이 좋습니다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항상 이런 식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친문들이 정치적인 활로를 열려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 김경수 전 지사 부른다고 이게 복원됩니까? 이런 식의 정치하게 되면 계속 제가 볼 때는 친문은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김문식 여기 교수님 말씀대로 친문들이 생각하신다면 예. 생각을 바꾸시라. 아.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아안아서 그렇게 혁신하시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선호 평론가.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된다면 친문들의 비빌 언덕이 될까요? 비빌 언덕이 되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 나오자마자 예.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몇몇 의원들이 찾아가서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면 예.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할게요, 언덕이 될게요 하고 전면에 막 등장해서 발언을 한다면 예. 김근식 교수가 말했던 비빌 언덕이 될 것인가 예. 아니면 또 한 번 포탄을 맞는 언덕이 될 것인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인가? 왜냐면 사면이 된 것이지 형량 다 채우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 무죄로 판명이 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어떤 정치적 재개를 아주 세게 활동할 경우에 민주당의 분란만 더 커지겠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김근식 교수는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이 반에서 아니니까. 저런 분석을 내놓은 거다.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실. 아.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왔을 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 정치 복귀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무언가 제시한다는 것은 전당대회 시즌도 아니고요. 어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정치적 재개를 한다고 해서 무언가 활동하거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합니다. 어떤 활동을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예. 전당대회 전에 나와서 충분히 당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전당대회 출마해서 겨뤄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당대회 중이고 이미 7월 28일이면 1차 컷오프가 예. 끝납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떤 직책도 없이 활동을 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사면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친문에 있는 의원들이 찾아가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예. 김경수 지사는 당분간 호시 후보할 것이다. 아. 빨라도 만약에 사면된다는 가정하에 예. 빨라도 다음 총선 전후에 자신의 지역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건 몰라도 예. 그 이전에 무언가 활동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잘 판단해야 될 것이 지난 대선의 패배의 원인이 예. 이재명 후보 혼자만에 있었던 것인가? 예. 민주당의 그릇이 낡아 보였던 것은 아닌가? 예. 이 전 두 가지가 공존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그릇이 낡아 보였던 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른바 친문들 때문입니다. 아. 지금 행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었던 거. 그 국무회에 들어갔던 사람들. 예. 국회의원이 되고 전직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쭈루루 달려가서 김경수 전 지사한테 기댄다?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경수 전 지사도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를 열어두기 위해서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냥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열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만약 복권까지 못 있으면 사면돼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복신 또는 대리인 이런 인식을 줄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인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목표는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민주당 당원들과 또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이어서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다음 대선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달리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적인 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건 전혀 문제없지만 예. 김경수 지사를 다시 올리기 위한 사람들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고 만나거나 유의미한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지만요.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은 세력에 의해 옹립된다. 이건 예. 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은 구태로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구태죠. 구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구태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태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버전 2의 김경수 전 지사가 탄생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업그레이드된 김경수 전 지사. 왜냐하면
지금 부울경의 메가시티라든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예. 비수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실제로 부울경, 울산에서 출발해서 마산, 창원까지 오는 흔히 말하는 경전철의 시스템을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첫 번째로 거의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효능감을 발휘했던 적은 있지만 예. 똑같이 똑같이 계승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께는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반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일단 대전제는 뭐 사면권이라는 것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1+1으로 남발된다면 법치주의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또 물론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굉장히 재질이 나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우리 어떤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그 정치를 하는 더 큰 목적은 용서고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면권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맞지 않나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8.15 때 어떤 사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상자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경수 전 지사인데 안철수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아주 강한 반대를 나타냈습니다.